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먹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대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은 눈에 몇 가지 띕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될 텐데, 사실 카카오 게임즈는 오딘이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흥행하면서 그때 당시에 불기둥 세우고 나서 쭉쭉쭉 우상향을 보이다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한 40% 거의 반토막을 내놓고 다시 밑바닥부터 지금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오딘으로 인해서 이게 상승을 보였던 흐름과 지금 다시 최근에 이렇게 상승을 보이는 흐름은요, 기초 체력부터 자체가 기본 베이스부터가 틀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상승을 통해서, 시가총액의 이 몸집 또한 굉장히 크게 부풀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내용들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거고요. 우리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총 1위 자리를 굳건히 오래 지키고 있죠. 근데 1위를 제외하고 우리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한 달에 한 번 꼴로다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그 판이 상당히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대세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종목군들을 디테일하고 면밀하게 더 상세히 살펴보면은 오히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땅굴을 파고 계속 들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간신히 버텨주냐 마냐 정도의 차이인데, 나머지 밑에서 뒤따라오고 있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호기심을 많이 갖고 있고, 대중들이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정말 많은 호기심을 갖고 있으면서 또 욕심도 내고 있고요. 심지어 지금 대세적인 트렌디한 테마와 실적과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압도적으로 시총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 압도적이라는 타이틀을 이제는 정말 자칫 잘못하면 내려둘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하다못해 바로 지금 에코프로비엠한테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시가총액 상위 1위 자리라는 거, 여러분들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좀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너무나 압도적으로 비중을 좀 강하게 차지하고 있고, 너무나 압도적인 시가총액의 규모를 좀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시총 1위 자리를 에코프로비엠이 갈지, 뭐 위메이드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갈지, 카게미 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가능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한번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 한번 다 같이 시세나 또 어떠한 모멘텀, 그리고 어떤 잠재력, 이게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오딘이라는 게임 하나 그냥 흥행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볼 내용이 아니에요. 카카오 계열사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오딘의 매출 또한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거 플러스 NFT, 그다음에 메타버스, 라이온하트 연결 편입, 야, 이런 거는 삼박자 그냥 따다당.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치를 갖고 있는 것까지, 모멘텀이 기대값으로 변해서 이 주가에 녹아나는 그 과정까지 살펴본다면, 야, 이거 한번 일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좀 들더라고요. 관련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의 일봉 차트인데요. 이게 전부 다예요. 그죠? 상장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자, 일단은 보통 신규로 상장을 하게 되면요, 주가가 보통 통상 신규로 상장을 하게 되면 상장하고 나서부터는 조금 흐름을 지켜봐야 돼요. 차익 실현도 좀 강하게 나올 수 있고, 보호예수 물량도 단기적인 부분은 막 해소가 되고 물량도 풀려서 시중에 나오기도 하고 등등 다양한 변화를 좀 불러일으키는데, 자, 카카오 게임즈가 이때 딱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편입을 해가지고 리딩을 좀 도와드렸던 이력이 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양봉 하나가 거래 대금을 3,600억 원을 터뜨리면서 음봉 2개로 급소 자리를 연출한 뒤부터 이제 본격적인 스타트를 끊어가지고 엄청난 시세가 나와줬는데, 딱 우리 VIP 회원님들도 어디서 이 음봉에서 편입을 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정도 목표로 보자 해서 10만원까지 스트레이트로 뻗어나가서 익절하고 마무리 지었던 그런 이력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요 갭 있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갭이 요렇게 있어요. 그죠? 이 양봉 다음에 요만큼 갭이 있습니다. 자, 이 갭의 구간에 내려오면 매수를 해도 좋다. 이 갭을 사실상 지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9월, 10월 계속 시장이 좀 좋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밀리기도 밀렸고,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요 하단 구간에는
너무나 매수하기에 좋은 언더밸류 구간이 되어버린 거죠. 언더슈팅 구간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또 매수를 잘 접근하신 분들은 아마 흐름을 좀 잘 캐치해서 또 미리미리 편입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늦지 않았어요. 최근에 이제 이때 우리 11월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한번 거래를 강하게 실으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약 7,500억 원, 7,800억 수준의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음봉 하나 띄고 따다당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VIP님들도 지금 이렇게 해서 편입을 해서 들고 오고 있는 상황이고 절반만 익절을 한 상황인데, 자 보시는 것처럼 10월 4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도 한 10%대에서 이렇게 절반만 먼저, 그리고 일찍 좀 들어오신 분들 25%대 이렇게 해서 일단은 부분으로 절반만 익절을 이렇게 한 상황인데요. 자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어디까지 목표가를 잡아볼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저는 주식을 볼 때 물론 차트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그거는 장 초반에 잠깐 반짝 뛰어가지고 뭐 시초가 단타 매매 뭐 5분 10분 들어갔다가 돈 먹고 돈 놓고 나오는 그런 초단타 매매 유형들은 차트를 보고 호가를 보고서 빠르게 대응하는 게 장땡입니다. 먹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은 메이저들도 지금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면서 폭풍 매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장이 지금 혼란스럽고 기관이며 금투며 외국인들이며 다 매도만 해나가고 있는 우리 시장에서 매도를 계속 부르고 있는 상황에도 어디로 지금 자꾸 돈이 향하느냐? 가계모로 돈이 향하고 있다. 그래서 이쪽으로 좀 놓고 보면 우리가 시가총액 순위를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제가 지금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계속 갈라집니다. 죄송합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총이 얼마예요? 13조 정도가 됩니다. 에코프로 BM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향해 돌파를 해주기 위해서 50만원 언저리까지 돌파가 나오면 이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11조 조금 안 되는 수준.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가 3위예요. 7조 3천억. 물론 여기서 헬스케어까지 제낄 거면 지금 현재 헬스케어 기준의 시총을 제낄 거면 더블이 가야 되겠죠. 그럼 더블이 가려면은 사실상 19만 5,800원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시총 1위를 가려면. 물론 버거워요. 지금 구간부터 2배 상승이 나온다? 어렵죠. 뭐 어려울 수는 있는데 사실상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불가능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잘 보세요. 일단 우리가 종목을 볼 때는 자 적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너무 길지 않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종목을 바라볼 때 보통 어떻게 여러분들 보시죠? 우리가 뭐 다양한 것들을 보고서 기준을 잡기는 해요. 뭐 수급이 될 수도 있고 수급 매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 매매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단타 방식으로 거래를 뭐 동반한 이렇게 해서 뭐 기술적으로만 접근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실적만 보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낙폭 과대, 그죠? 고점 대비해서 너무나 많이 빠졌다 싶은 종목들 위주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많은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슈, 일정 등등 이런 모멘텀, 그죠? 이렇게 해서 너무나 많은 항목들로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기본 베이스로 단타 수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선호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당연히 실적이에요. 물론 실적이 없는 종목들도 가끔 매매는 하지만 실적이 없어서 진짜 막 이거는 모멘텀이 너무 세지만 실적이 너무 안 돼. 이건 잡주야. 글쎄요. 그건 진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적을 커버할 만큼 혹은 실적을 더 나타낼 만큼 실적이 더 좋아질 만큼 모멘텀적인 부분이 강하다. 그러면은 좀 감안하고 들어가긴 해요. 이제 대응을 좀 더 타이트하게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실적, 두 번째 수급, 세 번째 모멘텀. 이 3박자가 맞아떨어지면 이 종목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서 추가적으로 본다면 모멘텀에서는 이 모멘텀의 재료가 현재 시장에서 트렌디한 재료인가? 이게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플러스로 또 한 가지 기술적 패턴. 뭐 여기서 쌍바닥이니 뭐니 이런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지금 이 종목이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느냐, 우리가 들어가도 되는 자리냐,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업사이드는 더 넓은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카카오 게임즈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적적인 부분을 살펴본다면 우리 오딘으로 인해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어요. 3분기에 이 실적 자체가요, 매출액이 4,662억 원인데 전분기 대비 몇 프로? 플러스 260%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OP를 여러분들 OP를 영업이익이라고 해요. OPM은 영업이익률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겠죠. 그 다음에 QOQ 다시 QOQ는 전분기 대비, 그죠? YY는 전년 동기 대비. 지금 3분기니까 작년 3분기 대비 올해 3분기는 YY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QOQ 기준으로 했을 때 428%의 무려 영업이익이 428%.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간에 전분기 대비해서 QOQ 대비로는
대호조, 정말 서프라이즈를 넘어서 뭐다 퀀텀 점프를 보였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다? 오딘 흥행으로 인한, 그렇죠? 오딘의 흥행으로 인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매출액 같은 경우, 이거 이거 실적을 좀 놓고 봤을 때 우리 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 대비해서 10%가 더 웃돌았어요. 매출은 예상치 대비 플러스 10% 정도를 보였는데, 반대로 OP 같은 경우에는 몇 프로? 오히려 마이너스 13%였어요. 자, 이 마이너스 13%면은 야 이거 뭐야? 그분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던 기대치와 좀 못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일단은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전망치 대비해서 대폭 초과를 한 이유는요, 계속해서 일평균 매출이 많이 늘어났던 부분, 그래 좋은 거예요. 매출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당연히 좋은 거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13%가 미달한 거는요, 이 수수료 있죠. 그 게임을 중간에서 이제 개발사와의 이 로열티 수수료 같은 경우에 요게 조금 많이 오버가 됐어요. 그래서 수수료율이 예상보다 좀 더 높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용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영업이익이 조금 못 미치긴 했습니다. 13% 정도 못 미치기는 했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될 게 없는 게, 오딘을 개발한 회사가 어디요? 라이온하트입니다. 자, 오딘 개발사 어디? 라이온하트라는 기업이에요. 라이온하트는 이미 21.58%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법 대상 자회사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죠. 그 다음에 30% 정도의 지분을 추가로 획득을 할 수 있는 콜 옵션에 대한 조항이 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잠재적인 어떤 연결 대상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라이온하트에 대한 개발사 로얄티의 이 수수료율이 초과를 해서 영업이익이 예상치에 못 미쳐가지고 실적이 컨센 대비해서 못 나왔네라고 우리가 시장에서 평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미달이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약간 이런 개념인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용돈을 주십니다. 부모님이 평균 이제 용돈을 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좀 쉽게 표현을 하지? 죄송해요. 요거는 예시를 들지 않고 그냥 대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 말씀을 그냥 드릴게요. 자, 카카오 게임즈,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라이온하트. 결국에 카카오 게임즈가 라이온하트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죠? 21.58%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콜 옵션이 붙어가지고 30%를 추가로 더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 가까이를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이 13%를 못 미친 게 뭐 때문이에요? 얘네한테 수수료를 더 주는 바람에. 그죠? 그러면 얘네는 이익이 더 증가를 보인 거죠. 얘네의 이익이 증가를 보이면 결국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간접적으로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얘네도 이익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달이라고, 실적이 컨센 대비해서 못 나왔다고 평가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요런 내용 때문에, 요런 구조 지금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쨌든 내 자회사고 내 종속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52% 가까이 되는 어떤 지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내 돈인, 따지고 보면 내 돈인 거예요. 한 바퀴 돌긴 돌았지만 할인율을 적용을 하고 지배를 하고 있는 52%만큼의 이익으로 별도로 따로 또 우회적으로 내 이익으로 반영이 되지만, 어찌된 건 이게 남에게 돈을 준 건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익은 이익이다라는 거. 자, 아무튼 지금 말씀드린 어쨌든 이 30%의 콜옵션을 추가적으로 이제 행사를 해가지고 지분을 취득을 해서 52% 가까이 되는 지분을 보유를 하기로 했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 자회사로 편입이 되는 것을 최근에 이제 공시가 또 나왔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회사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 오딘 매출로 통해서 이 개발사에다가 줘야 되는 로얄티 수수료 자체가 없어져요. 이제는 이 수수료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실적이라는 거는 모회사가, 그죠? 모회사가, 지배회사가 자회사, 종속회사와의 실적을 같이 합쳐가지고,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별도 재무제표 그러는 거는 각각 그 기업 하나하나 별도로, 진짜 말 그대로 별도로 실적을 공시를 하는 것이고, 연결 재무제표라는 거는 내가 내 실적 플러스 내가 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얘네들이 벌어들인 것까지 다 합쳐서
거기에 맞게 지분에 맞게 해서 총 발생하는 이익이 얼마냐 이런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표시를 하는 게 연결재무제표예요. 그러면 지금 결국에 지금 오딘이 어쨌든 중간에서 일단 오딘 기준으로만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되지만 이렇게 해서 요 로열티 수수료 자체가 이제 없어지게 돼요. 자회사로 편입이 되는 조건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연결 실적 자체가 수수료 같은 건 뭐예요? 중간에 이제 뭐 판관비나 요런 쪽으로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 비용적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빠지고 들어갔다가 여기서 50%만큼 요렇게 먹고 들어와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근데 이제는 중간에 요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다 이익으로다가 연결 실적, 연결 재무제표 상에서 이익으로 그냥 다 때려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기존에 잡았던 영업이익, 2022년도에 영업이익 목표 그 전망치 컨센서스가 기존에 한 2060억 정도 수준에서 얼마까지 올라갔느냐? 5,536억 원까지 껑충 뛸 것으로 지금 168% 영업이익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내년에 또 추정을 하고 있어요. 주가는 뭐예요? 선반영. 그죠? 내년에 지금 좀 좋지 않을 것이야 라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잖아요. 내년에 우리 제조업 지금 기업들이 수출은 뭐 용이하게 잘 된다 치고 매출은 잘 나오는데 원자재 가격이 너무나 올라서 이익이 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삼성전자를 포함해가지고 제조업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지금 다 곤두박질 치고 있고 시장 못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근데 지금 이런 기업들은 그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전망치가 영업이익이 무려 168% 연간 상향 조정이 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무조건 또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최종적인 순이익은 기존에 한 1980억 수준에서 4천억 가까이 거의 한 100% 이상 또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2021년에 지배주주 순이익, 내가 지배회사가 종속회사, 즉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그만큼의 발생하는 이익, 거기가 2180억 원에서 3200억 원 수준까지 무려 몇 프로? 48%나 또 추가 상향 조정이 됩니다. 자, 쉽게 말해서 굉장히 어렵지만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잡았던 22년의 실적 추정치가 더 대폭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 단순하게 지금 최근에 메타버스, 게임주, 비제조, 그 다음에 NFT 이렇게 묶어서 요런 상승을 보이는 게 아니다. 단타성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 퀀텀 첨부를 한번 보여서 이렇게 밸류를 여기서부터 이제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왔고 퀀텀 점프를 통해서 이제 한층 더 레벨업된 주가를 볼 수 있었는데 내년 추정치가 더 좋아지고 있다고요. 이만큼은 오딘이 흥행해서 이만큼도 충분히 올려놨어요. 오딘 하나만으로도 이만큼 올려놨는데 이때 당시에는 지금까지 제가 지금 막 라이온하트의 지배력을 행사해서 52% 지분 획득하고 이런 내용은 여기 없었잖아요. 저 당시에는 해당상이 안 됐다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또 다 돌려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돼? 이런 구조와 틀을 깨고 우리가 카카오 게임즈 기준으로 했을 때 엄청난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구조적인 개편을 통해서 밸류를 한층 더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왔다라는 거죠. 이번 상승 저는 10만 원 이상 돌파는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하죠. 앞고점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중간 과정에서 좀 이렇게 쉬었다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깊은 폭 아닌 저는 놀아봐야 요런 순간 요런 자리에서 이렇게 아마 꾸역꾸역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잠재력인 부분, 일단은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실적 모멘텀은 엄청나게 좋아졌죠. 좋게 평가를 하고 있죠. 반대로 그러면 아까 재료성, 약간의 불확실성이라기보다는 실적이 아직 막 확실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재료에 대한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잠재력으로 뭐 놓고 본다면 NFT, 그리고 플러스 메타버스, 그죠? 이런 것들까지도 성장 잠재력을 반영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게임주들 PER이 얼마를 받고 EPS를 얼마큼 줘서 그것도 맞기는 맞는데요. 이런 성장에 대한 부분, 우리는 주가는 뭐예요? 결국에 성장하는 기업에다가 모멘텀 삼아가지고 성장할 기업에 투자를 하고 성장력이 좀 확보가 된 상황일 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 충분히 이런 잠재력인 부분들도 매력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카카오 게임즈가 카게임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있어요.
카카오 게임즈가 보유하고 있는 프렌즈 게임즈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프렌즈 게임즈라는 자회사가요, 보라코인을 발행한, 가상화폐 보라코인을 발행한 웨이2빛이라는, 이름이 참 어려워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이거는 뭐 그렇게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요걸 이제 합병을 했어요. 합병을 했는데 웨이2빛 같은 경우에는 NFT 게임에 대한 개발 경험이 있어요. 거기다가 보라코인 ICO도 진행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NA2빛 같은 경우에는 NFT 기반으로 해서 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개발 그리고 운영을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방면으로다가 뭐 골프 예약권, 팬아트, VX, 카카오 엔터, 아이돌 라인업 등등 다양한 쪽으로다가 디지털 자산을 거래소로 통해서 또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또 카카오 게임즈는 뭐를 갖고 있죠? 넵튠. 그죠? 넵튠이라는 종목 여러분들 뭐 들어는 보셨죠? 넵튠이라는 종목을 갖다가 지분을 또 32.5% 거의 36%? 36%? 지금 조금 늘렸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한 30 몇 프로대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 넵튠 같은 경우에도 10월 달에 퍼피레드라는 기업을 갖다가 44% 지분을 좀 인수를 했는데, 이 퍼피레드는요, 메타버스 게임 퍼피레드 M 요거를 좀 개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맘머식스라는 거를 또 이렇게 인수를 했대요. 맘머식스는 뭐 메타커머스, 갤럭시티, 쇼핑, 뭐 가상 쇼핑몰, 요런 걸 갖다가 글로벌 론칭을 또 앞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K-팝 디지털 가상 아이돌 업체, 뭐 딥스튜디오, 펄스나인 등 요런 것까지 지분 투자를 다 단행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 게임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카겜을 중심으로 해서 자체적인 성장으로는 라이온하트와의 오딤, 요런 지금 자체적인 게임을 통해서 이걸로도 이미 흥행을 하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가 뭐 넵튠도 보유하고 다양한 기업들을 보유하고 거미줄 치고, 이게 다단계는 아닙니다만 보유하고 피라미드 형식 다, 그쵸? 이렇게 해서 요거는 또 뭘 하고 있다? NFT와 뭐 메타버스, 이런 구조로 가고 있다. 카카오가 장점이 뭐예요? 카카오라는 계열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다방면을 모빌리티, 은행, 뱅킹, 금융, 게임, 웹툰, 뭐 다양한 걸 하고 있죠. 근데 그 밑에 게임 중에선 카카오 게임즈가 있는데, 그 카카오 게임즈가 요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는 간접적으로다가 지분을 이렇게 보유는 하고 있지만, 그래서 카카오도 긍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카카오 게임즈 또한 우리가 이 엄청난 잠재력 분명히 시장에서 부각이 되어가지고 더 추가적인 모멘텀 삼아서 주가는 더 뛸 수 있다라는 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자, 아무튼 영상이 좀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빨리 좀 마무리를 해볼 텐데, 그래서 이번 상승 같은 경우에는요, 기술적으로도 최근에 너무나 좋은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섣부르게 변동성 좀 나타난다라고 해서 너무 빠르게 매도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단순하게 보시면 좋아요. 자, 5일선을 좀 켜놓고 한번 살펴보세요. 5일선을 이제 신고가 영역에 진입을 하고 5일선을 유지해서 가는 종목들은요, 5일선 깨지 않습니다. 5일선 황금 매매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바닥에서부터 이거 5일선 돌파 못하죠. 이거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닥에서 양봉 하나 띄고 5일선 안착하죠.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끊는 거예요. 이거 제가 VIP 회원님들한테 다 교육 자료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접근해서 이렇게 수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폭등을 보이는데, 예를 들어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 어때요? 5일선을 여기서부터 돌파가 나와줍니다. 돌파 안착, 아랫꼬리 5일선 터치할 때 매수, 스타트 끊고 붕, 그죠? 이런 느낌. 그럼 매수는 우리가 이런 거 어디서 매수를 해야 돼요? 음봉 때리고 내려오면서 5일선 가깝게 매수. 비중을 조금씩 채우는 거예요. 올라도 괜찮아요. 조금씩 5일선에 다가올 때마다 매수라는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게 대세적인 흐름을 가고 52주 신고가를 뚫고 돌파 나오는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폭풍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은요, 5일선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조금씩 나눠서 비중을 채워가시면 충분히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 카카오 게임즈 너무나 지금 힘이 좋기 때문에 5일선하고 이격이 조금 멀어요. 5일선이 한 7.8% 빠져야지 5일선인데, 중간에 음봉을 띄는 날이 또 있고 옆으로 잠깐 이렇게 쉬었다 가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날 조금씩 비중을 채워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에 많이 산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아무 때나 그냥 올라간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매수는 항상 언제? 음봉에서. 음봉이 뛰는 날, 이런 날만 여러분들 5일선에서 딱딱딱딱 매수해도, 그죠? 보이시죠? 여기 5일선 매수 이런 식으로만 매수했어도 지금 꽤나 큰 수익률이에요.
물론 저는 VIP 회원님들께 한 방에 그냥 탕 해서 이렇게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VIP 회원님들도 이런 식으로 카카오 게임즈 매수 매도 신호에 맞게 수익 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정말 우리도 카카오 게임즈로 수익을 잘 챙겨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라고 시총 1위 가지 말란 법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무조건 시총 1위 갈 거다 이건 아니지만, 시총 1위 자리 제가 봤을 땐 충분히 또 노려볼 만한 성장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라고 해서 사자마자 뭐 이대로 스트레이트로 지금 V자 반등 나온 것처럼 쭉쭉쭉 간다 이것보다도 그 1위 자리, 글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코프로 BM 긴장해야 될걸요. 그들은 제조업이지만 얘는 또 제조업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더 매력이 클 수도 있습니다. 이거 무시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갖고 있는 지금 자회사들의 이런 성장 잠재력 다 브리핑 드렸죠? 이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고객사들 많이 확보하고 수주장고 좋고 투자 증설하고 좋은데요. 제조업은 제조업이라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앞으로 더 성장은 계속 보이겠지만 제조업은 분명하게 제조업의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카카오 게임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는 대응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셔서 실시간으로 조금 코칭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VIP방에 바로 좀 참여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기존 30일에 추가 30일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44만원이라는 너무 저렴한 단가인데, 이거는 진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여러분들 저렴 하니까 이용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10-22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고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